자, 이제 전략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변함없이 월요일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까요? 네, 정경민 차장의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발 훈풍 이어가면서 친재생에너지 추격 매수 전략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혼돈의 멀티버스는 뭐예요? 요즘 에너지 쪽이 너무 좀 혼돈스러워가지고 정책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뭐 유가도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해서 너무 좀 혼란스러운데 뭐 원전으로 가려고 하다가 또 뭐 신재생으로 가려고도 하다가 아니면 다시 뭐 LNG를 뭐 러시아가 다른 쪽에서 해서 뭐 LNG로 뭐 더 하겠다고 하다가 뭐 너무 좀 혼돈스러워서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요즘에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종목들이 나쁘진 않아요. 네. 이거를 저점 매수로 봐야 될지 추격 매수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완전 저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추격 매수라는 이제 타이틀을 좀 달기는 했고 좀 피곤하네요. 축구를 다 보고 잤더니. 네. 네, 일단 뭐 저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글쎄요. 뭐 전 이제 뭐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파티의 정점은 좀 지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서 그러면 조금 더 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주말에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오늘 일발 장전도 그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네, 맥락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신재생 쪽으로 좀 유럽 쪽에서 나왔던 이제 그런 뉴스들을 좀 찾아보고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그 금요일 장에 좀 강세 이제 업종 중에서 뭐 최근에 좀 한국전력의 거의 천문학적인 적자죠. 거기에 네. 관련돼서 이제 S&P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일종의 이제 그 전력의 도매가죠. 네. 이 전력을 생산하는 쪽에 한전이 지급을 하는 그런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게 양날의 이 양쪽 주머니와 같습니다. 이쪽 전력을 생산하는 쪽,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쪽을 민간 사업자나 또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전이 가격에 사주면 그걸 좀 높게 사주면 그 업자들한테는 좋은 일이겠지만 한전한테는 안 좋은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쪽을 무시하고 한전을 살리자니 이 가격을 높게 책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이제 그런 트레이드오프 상황에 좀 놓여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중국의 셧다운 영향이 좀 가장 크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 6개월간 지금 거의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 관련된 뭐 이런 부분도 이쪽을 좀 약세로 좀 짓누르고 있는 좀 여러 가지 좀 약세 요인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유럽발의 좀 강세 요인이 좀 놓여 있습니다. 일단 핵심은 러시아의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이 유로존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 EU에서 발표를 했죠. 2030년까지 3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4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제 지속적 그리고 빠른 속도로 예전은 뭐 40년, 45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거를 한 10년 이상 단축을 했던 그런 좀 정책이 좀 나와서 뭐 좀 우리 시장이 반등은 아마 그쪽을 기대서 올랐었던 이제 그런 반등이 아니었나 좀 생각 들고 핵심은 좀 태양광입니다. 어쨌든 향후에 3년간 2배로 용량을 좀 늘리겠고 2030년까지는 2025년부터 거기서 또 2배를 좀 간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담비 같은 이제 그런 호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봐집니다. 일단 동유럽 국가들은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원전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높은데 네. 이거는 짧아도 5년, 길면 10년 이상의 좀 시간이 소요될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관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속도감은 태양광과 풍력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저점을 강하게 탈출했던 금요일 날의 모습을 오늘도 뭐 이번 주까지도 저는 좀 지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폴리실리콘의 가격 그리고 이런 뭐 폴리실리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모듈도 있고 셀도 있고 웨이퍼도 있고 이런 네. 전반적인 이제 가격 변동을 좀 지켜보시면서 저점 탈피 이후의 에너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풍력도 설비 뭐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뭐 이거는 실적이 굉장히 높았죠. 실적은 좋게 나왔죠. 근데 거기에 별로 이렇게 뭐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가 금요일 날 이렇게 크게 반등을 나왔던 눌렀다가 확 당겨놓더라고요. 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제 이 요인이 이제 투자 심리로 좀 작용이 된 트리거가 됐다라고 좀 생각 들어서 일단 태양광과 풍력 쪽을 물론 오늘 원전도 반짝은 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정상회담의 결과 때문에. 근데 이슈몰이 네, 되는 조금 더 지속성을 가지고 있을 쪽은 저는 신재생이 그래도 이번 주에는 좀 강세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파악을 하도록 하겠고,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OCI 그리고 풍력 쪽에는 이제 삼강 M&T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드려야 될 말씀은 일발 장전 때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자, 오늘은 뭐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의 스웨즈 찾기 이 연결성인 것 같은데,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원전, 우주, 사이버, 양자 기술, 뭐 몽땅 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4차 산업혁명. 몽땅 다. 네. 네. 우리나라 시장 몽땅, 몽땅이라는 표현이 그렇고. 네. 자, 김명민 매니저의 오늘 또 전략은 뭔지 보도록 할까요? 역시 자동차군요. 네. 통큰 투자의 결실, 추경 매수. 오늘 아침에 쏟아져 나오네요, 또 보고서들. 약간 뭐 뒷북일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대차 리포트가 그냥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기아보다도 현대차가 최근에 조금 못 올랐기 때문에 네. 현대차는 정말 조금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방점을 좀 둔다면 가격 매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저께 이제 정말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랑 그 정의성 회장 영어 실력에 대해서 되게 좀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왜요? 실제로 이제 직원들도 이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쓰는 걸 이제 잘 못 들어봤었는데 네. 이제 그 생중계가 막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또 정의성 회장도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할 때 영어로 이제 유창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더 이제 조금 내용보다는 그게 더 이슈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총수의 소통의 기술은 중요하죠. 높게 평가받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실력보다는 좀 내용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사실 요번에 이제 미국의 전기차 공장 투자한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뭐 다 나와 있는 사실이었는데, 이제 UAM이라든지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쪽에 대한 투자까지 이제 발표가 되는 건 사실 조금 이제 예상 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면담을 할 때 50억 달러 이제 추가 투자 계획이 좀 나오니까 아마 이제 요 부분은 약간 이제 좀 뒷북이라고 하더라도 종목별로 조금 시세가 좀 강하게 오전장은 좀 분출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고요. 역시나 이제 현대차 그룹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자동차의 어떤 전동화, 지금 미국의 이제 그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내연기관차를 포기 안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최근에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와중에 어쨌든 정의선 회장은 확실하게 이제 뚝심을 가지고 전장화에 대한 어떤 강력한 또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 설정은 상당히 좀 잘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에는 이 자동차의 전장화 그 이후에는 뭐 UAM이라든지 모빌리티 네.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또 기술이 발전될 수밖에 없고, 자율주행도 얘기했고. 네, 자율주행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로보틱스?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했고, 뭐 이쪽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좀 만들어진다면 직간접적으로 현대차 그룹과 이제 이런 쪽의 사업을 같이 이제 병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종목은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UAM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주가가 대단히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벨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파이브 프로 이런 기업들은 뭐 바닥에서 거의 100% 이상 지금 주가가 급등한 상태고, 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기산텔레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UAM 관련된 이제 테마로 이제 엮이면서 주가가 엄청 급등했었거든요. 이게 하루에 막 거래 대금이 막 1,000억이 넘게 나오는 그런 소형주였는데, 이게 갑자기 분기 보고서 이제 발표되는 마감 시한이 이제 끝나면서 매출액이 분기 매출액이 3억이 안 됐다 이러면서 거래 정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이슈 메이킹이 되는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상태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이제 점검은 좀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SI 리소스 같은 종목이 똑같은 사유로 이제 거래 정지가 됐었다가 무려 3년 동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 기산텔레콤도 사실 언제 거래가 이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좀 테마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종목 내용을 안 따지시는 거는 조금 경계를 좀 하셔야 되고, 어쨌든 UAM 관련된 종목은 뱃살이라든지 파이버 프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덜 오른 종목 중에서는 네온테크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와 관련해서는 V1텍이라는 회사가 또 자율주행 이송 로봇을
현대차 이제 계열회사에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100억 대 이상이 이제 납품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를 감안하면 뭐 로보틱스 관련해서 V1텍이라는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차의 어떤 전장화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조금 방점을 좀 준다면 만도 같은 종목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이제 펼쳐놓고 오늘 주말에 나온 이제 이슈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종목을 조금 픽을 해본다면 네온테크하고 만도 이 두 종목 정도를 한번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온테크, 만도. 네. 네온테크는 약간 소형주니까 오히려 저쪽으로 또 관심을 많이 두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덜 오른 걸 일부러 골랐어요. UAM? 네, UAM. 덜 오른 걸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르는 종목을 이제 알겠습니다. 고른 겁니다. 네. 자, 화면으로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략과 섹터 내용 그리고 기업. 정경민 차장은 혼돈의 멀티버스 신재생에너지랜드 삼강 MNT하고 OCI. 삼강 MNT는 금요일날 좀 움직였고 네. OCI 얘기들 많이 하더군요. 그다음에 김행 매니저는 현대차그룹에 관련돼서 UAM, 네온테크하고 만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발장전 넘어가겠습니다.